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리대수 기초, 리대수의 정의 및 성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리대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대수의 일반적인 성질이 벡터 공간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바이리니어한 형식의 연산이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을 갖다가 벡터 공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겠죠. 벡터 공간을 V라고 한다면 V 곱하기 V에 대해서 V로 대응되는 그런 바이리니어 폼 연산이 정의가 되면 그것을 갖다가 엘지브라라고 한다, 대수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개념이 되어 있는데 리대수는 이런 바이리니어 폼에 대해서 이런 성질이 더 있습니다. 스큐 시메트릭하다, 즉 안티시메트릭하다. 그 말은 XY가 마이너스 YX 이렇게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스큐 시메트리. 그 다음에 야코비 또는 야코비 아이덴티티가 만족된다. 야코비라는 것을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요. XYZ가 이런 반식이 이렇게 돌아가면서요. 만족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는 0이 된다. 이런 리괄호라고 되는데요. 이런 리괄호의 예로서 이런 엘지브러 리대수의 공간 유클리드 3차 공간 R3라고 했을 때요. XY를 이런 벡터 외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런 스큐 시메트리, 야코비 아이덴티티를 모두 만족하고요. 그다음에 XY는 XY-YX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커뮤테이터죠. 교환자. 이런 교환자로서 정의를 해도 역시 이제 이런 성질을 다 만족합니다. 근데 이런 걸로 정의할 때 이런 야코비 아이덴티티를 만족한다는 것은 이런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런 XYZ, 그러니까 행렬의 곱셈, 우리가 행렬 곱셈, XYZ는 이제 행렬이잖아요. 행렬의 곱셈이 이런 결합 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것 안에서 이런 야코비까지 또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야코비 아이덴티티도 만족을 하죠. 행렬이 되어 있을 때요. 이런 것까지 정의가 만족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런 야코비 아이덴티티를 만족하게 되고 스큐 시메트릭하고 바이리니아하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리대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뭔가 빠진 것은 뭐냐면 그래 리대수가 이런 것인데 그러면 리군과 리대수는 어떤 관계야? 이 리군과 리대수의 관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리군과 리대수를 연결시켜서 리대수를 정의할 필요가 또 있겠죠. 리대수가 이런 건 알겠는데 리군과 연결시켜서 리대수를 갖다 좀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포괄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포함하는 리대수를 갖다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렬 리군과 리대수 연결한, 즉 행렬 리군에 대한 리대수에 대한 정의를 갖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행렬 리군과 행렬 리군 G에 대해서 모든 실수 T에 대해 지수 함수 있죠. ETX가 G의 원소가 되는 행렬 X의 집합을 G의 리대수 G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원소가 있는데요. X라는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가 2의 실수 TX 해서 TX로 해서 했을 때 이 T를 갖다가 이제 실수 모든 범위죠. T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됐을 때 이 TX가 바로 이제 G의 원소가 되면, G에 포함되면은 모든 T에 대해서 포함되면 이때 X는 그 G의 그룹 G의 리대수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또 EATX라는 것을 일종의 AT는 ETX라고 있어. A는 TX부터 ETX 이렇게 대응되는 어떤 매핑, 함수, 사상 이런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T를 매개로 한다고 해서 원 패러미터 그룹이라고 또는 뭐 서브그룹 또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원 패러미터 서브그룹, 원 패러미터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ETX를요.
패러미터를 이용해서 함수처럼 쓰는 걸 가지고 그룹을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원 패러미터 서브 그룹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원 패러미터 서브 그룹에 대해서 ETX 그 그룹이 바로 x를 갖다가 x를 해서 t를 매개로 하는 x에 대해서 t를 매개로 하는 어떤 서브 그룹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서브 그룹 우리 바로 AT가 되겠죠. 그러면 이 AT의 모든 원소, 즉 AT가 바로 G의 원소가 된다. 또는 AT를 갖다 집합으로 생각하면 G의 부분 집합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때 X를 갖다가 바로 G에 대한 리대수 G의 원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해서 연결시킨다. 그렇다면 이때 이 G라는 것이 그런 개념을 알겠는데 이 G가 위에서 말한 그런 성질을 다 갖고 있느냐 이제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리대수의 성질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리대 성질 x, y가 이런 이제 리대수 G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을 때 원소라고 했을 때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ax, a의 인버스. 이때 a라는 것은 이제 G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죠. 모든 A에 포함되어 있는 그룹 G에 포함되어 있는 A에 대해서 AX, A 인버스가 G는 이제 G의 원소가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X가 이제 G의 원소일 때요. 이 말은 이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정의, 리대수의 정의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A, X, A 인버스 이를 갖다가 T에 이렇게 T에 승하면 그것이 바로 G의 원소가 되느냐 이것만 보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AX, A 인버스는 이제 G의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따져 보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TX는 원래 이제 X가 G의 리대수 G의 원소니까 G의 원소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는 이제 G의 원소가 되겠죠. 따라서 이의 TX승은 G의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AXA 거기에 있는 이거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요것은 바로 이제 G의 원소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연산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볼 것이 이제 SX X의 실수배 S는 실수입니다. 여기서 T도 실수고요. 그래서 원 패러미터 할 때 2의 TX 할 때 이 T도 실수고요. S도 이제 실수고요. 실수 SX도 이제 G의 원소가 된다. 스칼라 스케일링을 했을 때 실수 스칼라 스케일링을 했을 때 그것도 역시 G의 원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선형성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우리가 이제 T의 SX 같은 경우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TS도 역시 하나의 실수가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T 프라임 X라고 봤을 때 역시 X가 G니까 T 프라임 X도 역시 G의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G의 원소, 즉 맨 처음 보면은 SX가 원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T의 SX가 G에 그룹 G에 포함되니까 SX는 G의 원소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Q처럼 쓰네요. 이렇게요. 원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성형수를 하나 더 봐야 되죠. 이제 스케일링 말고 이제 덧셈이 이제 포함되느냐, x 더하기 y를 했을 때, 이제 x 더하기 y도 g에 들어가느냐를 갖다 봐야 됩니다. x가 리대수의 원소이고, 그다음에 y도 리대수의 원소일 때, x 더하기 y도 역시 리대수의 원소가 되느냐 이거 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할 때 리프로덕트 포뮬라를 갖다가 조금 계산을 해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리프로덕트 포뮬라에서요, 우리가 이제 2번에서요 x가 있으면 n분의 x도 역시 원소가 되죠. 그러면 n분의 1배 한 거, n분의 1배 한 거니까요. 그래서 n분의 1배 한 원소도 역시 이제 되고요. n분의 y도 역시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2의 n분의 tx 이거 모두 다 g의 원소가 되겠죠. 그룹에
그래서 그 그룹 원소 룰 곱하고 m승을 해준 거, m승을 해주면 이건 역시 그룹 G에 들어가겠죠. 여기 본 것처럼 것처럼요. 역시 그룹 G에.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걸 m을 갖다 무한대로 보내게 됐으면 2의 tx 플러스 t의 y가 되죠. 했을 때. 그래서 2의 tx 플러스 ty는 2의 t의 x 플러스 y가 되죠. 근데 이것에 이제 중요한 성질이 뭐가 있냐면 G는 그룹 G는 닫혀있죠. 클로즈 셋이에요. 클로즈드. 그 말은 극한값이 G에 포함된다는 거죠. 극한값도 G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 m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극한값 또한 G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t의 x 플러스 y, 즉 2의 t의 x 더하기 y가 G의 원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x 플러스 y도 G에 들어가죠. 여기 있는 이거. 그것이 이제 G의 원소가 됩니다. 리드수 G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더하기 y도 되고 스칼라한 sx도 G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선형결합이죠. 선형결합한 것이 모두 다 G의 원소가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이것이 리드수 G가 벡터 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벡터 공간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S랑 S 여기 SX 할 때 S가 실수였잖아요. 실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실수 벡터 공간이 됩니다. 실 벡터 공간, 리얼 벡터 스페이스요. 실수 벡터 공간 또는 뭐 실 벡터 공간, 영어로 하면 리얼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한 리얼 벡터 스페이스가 되느냐? 뒤에 보겠지만은 이제 보통 우리가 할 때 MNC에 들어갔다가 MNC를 대상으로 하겠죠. MNC의 리얼 벡터 스페이스, 서브 스페이스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서브 스페이스가 돼요. 리얼 서브 스페이스요. 이렇게 된다고 하고 그것도 나중에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리 브라켓 할 때 xy-yx 근데 했는데 이것이 이제 xy-yx가 G의 원소가 안 돼버리면은 그 리 브라켓 괄호 연산을 갖다 정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G의 원소가 닫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연산한 결과가 G의 원소가 원소에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닫혀 있다는 말 하면서 약간 살짝 한 것은 닫혀 있다는 말이 우리가 이제 연산 같은 거 할 때 연산의 결과가 그 집합에 포함될 때 그것도 이제 우리가 닫혀 있다는 말을 쓰지만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닫혀 있다는 말은 보통 그 연산이 이제 극한에 대한 연산을 두고 그 극한 값이 이제 포함될 때 닫혀 있다라는 말을 갖다 쓰기 때문에 두 가지의 개념이 약간 혼동될 수 있어서 지금 제가 여기서 닫혀 있다고 얘기할 때는 극한 연산에 대한 걸 갖다 주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닫혀 있다는 말을 갖다가 쓰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xy-yx가 역시 또한 그 연산 결과도 G의 원소가 되느냐 이걸 보는 건데요. 우리가 1번식에서 본 것처럼 이때 이 xy가 리대수 G의 원소일 때 ETX분의 Y ETX는 역시 이제 G의 원소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왜냐면 이게 ETX 2의 마이너스 TX가 이게 그룹 G의 원소죠. 이건 원소가 되니까요. 1에 의해서 이것은 역시 또 그룹 G의 그러니까 리대수 G의 원소가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걸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을 하면요. 그 프로덕트 룰에 의해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프로덕트 룰을 갖다가 정해서 이제 연산을 갖다가 하고 또 그 각각 그 개별로 해서 미분하는 것은 이제 요것이 했을 때 이런 식이 되는데요. 이게 x에 대한 거기 때문에 곱의 순서에 상관이 없습니다. x끼리는 서로 교환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ETX를 갖다가 급수로 쓰게 되면 급수로 하게 되면 다 x에 대한 걸로만 합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x를 이렇게 곱했을 때 앞에서 곱하나 뒤에서 곱하나 순서에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상관이 없죠. 뒤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거 했어요. 일부러 이제 필요할 때 x를 갖다가 뒤에다 놓기도 하고 앞에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xy-yx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분수 t를 0으로 하면 xy 마이너스 yx xy 마이너스 yx는 그러니까 t는 0일 때 이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2, 3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이제 G가 리대수 G가 리얼 서브스페이스 오브 MNC라고 이제 이런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벡터 행렬 공간에 n by n 행렬 공간에 리얼 서브스페이스라는 거죠. 아까 S가 실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리얼 서브스페이스인데요. 이것은 이제 클로즈드 되어 있습니다. 닫혀 있다라는 거죠. 클로즈 되어 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y xy 마이너스 yx는 이렇게 되죠. 2의 미분에 대한 정의로 하면은 2의 hx y 2의 마이너스 hx 마이너스 y분의 h는 h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h를 갖다 0으로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미분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게 그 g에 대한 g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G 리대수 G의 원소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에요. G의 원소가 되고요. 빼기 Y가 되고 이것도 G 원소가 되죠.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G란 리대수 G는 벡터 공간이잖아요.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 닫혀 있는 벡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아무튼 닫혀 있는 벡터 공간이고 또 그 벡터끼리 이렇게 연산을 갖다 했을 때 두 개의 서로 다른 연산을 갖다 더하기를 빼기를 해주면 역시 그것이 또 이 벡터 공간에 포함되잖아요. 거기에 h분의 1을 해줘도 역시 h분의 1을 해줘도 역시 g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클로즈드 닫혀 있는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리미트를 해줘도 역시 그 벡터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리미트 요 값이 역시 g의 원소가 된다는 거. 그래서 xy 마이너스 yx도 리대수의 원소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벡터의 정의에서는 이런 벡터의 정의를 할 때 선형대수에서 공부했을 때 이런 벡터끼리 고배대한 것은 이런 행렬을 고배대한 것은 벡터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서 직접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대수 정의를 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벡터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 벡터 공간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리대수의 G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y-yx가 G에 들어간다. 그래서 리 브라켓 괄호를 갖다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리군, 우리 행렬 리군에 대해서 리대수 G를 갖다가 정의를 갖다가 한 것에 의해서 이런 성질들이 도출됐잖아요. 이해했을 때 리 괄호를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이제 이렇게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갖다 하면 우리가 리대수와 리군을 갖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리군을 가지고 리대수를 갖다 정의를 갖다 했을 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리대수의 성질들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걸 갖다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리대수와 리군을 갖다가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군에 대한 리대수의 정의랑 원래 그 리대수가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유한 차원에 대한 리대수의 정의를 갖다가 같이 알고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알아볼 건 뭐냐면은 좀 알아두면 내가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적어놓은 건데요. x가 n by n 복수행렬일 때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ETX 우리가 아까 원 파라미터 서브그룹을 할 때 나왔던 거죠. ETX가 MNC에서 매끈한 곡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수함수로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어널리틱하다는 것은 먼저 본 공부에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끈한 곡선이다. 스무스 커브. ETX는 또 무한히 미분이 가능하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해석적이라는 말.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것도 x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뭐 이 지수의 x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아는 것 말고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해서 t는 0일 때 값이다 x다 라고 하면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아까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미분의 성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써놓은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x를 갖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 같아요. 모든 실수 뒤에 대해서 etx가 gl, nr. 이게 실수인데요. x가 mnr이라고 이때이면 x는 mnr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mnr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냐함이라고 써놨는데요. 이렇게 x 갖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h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E의 hx는 이제 gl nr에 속하잖아요. 그렇고, 그래서 이 hx, 마이너스 1, 여기서 1이라고 해서 i를 아이덴티티를 말합니다. 여기 1하고 h분의 1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매트릭스를 갖다가 i를 빼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인버터블 할 수도 있고, 인버터블이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분의 1을 한 것은. 그래서 이건 MNR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MNR은 클로즈드니까요. 이런 그 극한값도 역시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인버터블하지 않은 어떤 않을 수 있는 인버터블하지 않을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x라는 값은 그런 공간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이 과정 하는 과정에서 다 실수만 썼잖아요. 그래서 실수만 썼기 때문에 여기서 실공간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x는 mnr이다, mnc는 아니다. 확신할 수가 있죠. 물론 이건 뭐 직관적으로도 그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좀 더 명료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etx는 ety이면 x는 y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면 같아야 되잖아요. etx y니까 같으면 미분해서 하면 x는 y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etx는 y면 x는 y다. 우리가 물론 지수함수 우리가 실수나 복소수 공간에서 이렇게 같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역시 행렬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잠깐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서 이제 이 영상에서는 리대수의 정의, 그러니까 리대수의 요 정의죠. 유한 차원의 실 또는 복소수 리대수에서 갖고 있는 이 리대수의 정의와 그 다음에 리괄호에도 이런 것이 성질이 있는데 우리가 행렬 리군과 연결시킨다고 하면은 행렬 리군에 대한 리대수를 갖다 정의한다고 하면 이런 것이 리대수인데 과연 그 리대수가 위에서 말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느냐 살펴보면은 그 성질에서 리대수가 이런 벡터 공간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 벡터 공간의 성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xy 그 리괄호로 우리가 정의하는 이런 그 교환자로서의 리괄호 성질이 역시 또한 G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이 만약에 G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면은 원소가 아니게 돼 버리면은 곤란한데 원소가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G 곱하기 G에 대한 연산으로서 리괄호를 정의할 때 이 리괄호를 xy 마이너스 yx 정의하면은 문제없이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걸 유도할 수 있고, 그래서 행렬 리군과 리대수 연결할 때 리대수를 갖다가 행렬 리군 G에 대해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etx가 G의 원소가 되는 행렬 x의 집합을 G의 리대수로 G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리대수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런 만족을 하는 바이너리 폼인데 바이리니어 폼으로 이렇게 xy를 교환자로서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대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행렬 리군과 리대수 했을 때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리드스에 대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